여러분, 일부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부 영상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일부를 먼저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일형 당뇨병은 혈관 합병증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인데요. 동맥경화증이 소아 때부터 조기에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일형 당뇨의 당화혈색소 관리는 정말 중요한데요. 일형 당뇨병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보면 평균 당화혈색소가 1% 증가할 때마다 모든 심혈관 질환 위험이 31% 증가했고 주요 동맥경화성 심혈관 사건 위험이 42%나 증가했습니다. 불과 1% 차이인데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죠. 중요한 내용을 읽어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일형 당뇨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그 다음으로 수축기 혈압, 중성지방, 안정시 심박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기에 LDL 콜레스테롤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위험인자를 봐도 HDL과 중성지방은 나오지만 역시 여기에도 LDL 콜레스테롤은 없었습니다. 혈관질환 위험을 평가하는 건데 왜 여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없나요? 일형 당뇨병의 치료 주사인 인슐린은 1921년에 처음 발견됩니다. 벌써 100년이 지났네요. 인슐린 주사는 수많은 일형 당뇨병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1921년 전에는 일형 당뇨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인슐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탄수화물을 하루 10g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일형 당뇨병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발견된 이후로는 서서히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서 현재는 총 에너지의 55%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 식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될까요? 일형 당뇨에서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리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 감소할 때마다 사지절단 가능성은 43% 감소했고 미세 혈관 합병증은 37% 감소, 당뇨에 의한 사망은 21% 감소, 백내장 수술 19% 감소, 심부전 16% 감소, 심근경색 14% 감소, 뇌졸중 12% 감소했습니다. 1% 감소할 때마다 합병증이 이렇게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당뇨 합병증이 LDL 콜레스테롤로 결정됩니까? 아니요, 혈당 관리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대한당뇨병학회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연구 시작 시 당화혈색소가 8.9%인 당뇨 환자에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 정도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무려 3.3%나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도 아니고 3.3%나 감소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큰일 난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형 당뇨의 다른 연구를 보면 연구 대상은 평균 연령 16세였고 당뇨 유병기간은 평균 11년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당뇨 유병기간이 상당히 길죠. 진단 시 평균 당화혈색소는 11.2%로 아주 높았는데요. 1일 평균 탄수 섭취량을 36g 정도로 낮게 유지하면서 평균 2.2년 동안 저탄수 식단을 했더니 당화혈색소 평균이 5.67로 무려 5.5%나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1% 감소할 때마다 당뇨 합병증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 무려 5.5%나 떨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일형 당뇨 환자들은 당화혈색소 7% 미만을 단 20%에서만 달성하고 있고 5.7% 미만은 1% 정도만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탄수 식단 그룹은 불과 2.2년 만에 상위 1% 혈당 관리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은 234로 살짝 높은 편인데 평균 중성지방은 81로 100 이하였고 HDL은 80, 즉 50 이상으로 아주 좋은 수치였습니다.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하는 중성지방 HDL 비율은 불과 1로 최적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저탄수화물 식단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을 높여주는 최적인 식단인 겁니다. 연구 결론을 보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소아 및 성인 집단에서는 부작용 발생률이 낮고 일형 당뇨의 탁월한 혈당 조절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일형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을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에는 체중과 함께 여러가지 지표 변화를 보겠습니다. 8주 이상 연구한 RCT 논문들의 메타 분석인데요. 연구 데이터를 보면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체질량 지수는 저지방 식단보다 0.6이 더 감소했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가 훨씬 효과적이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죠.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LDL 콜레스테롤은 9.6 더 올랐는데 HDL 콜레스테롤 역시 5.4 더 증가했습니다. 중성지방은 무려 약 30이나 떨어졌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중성지방 HDL 비율인데요.
중성지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HDL도 역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비율은 고위험군에서 낮은 위험이나 최적의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저탄수화물 식단은 수축기 혈압 감소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어떤 식단이 혈관에 좋을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5월달 발표된 정말 따끈따끈한 연구인데요. 하루 약 3-40g 정도의 저탄수화물 식단과 저지방 대시 다이어트가 정면 대결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에 어떤 식단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그럼 바로 데이터를 봅시다. 먼저 수축기 혈압 감소입니다. 4개월 후에 저탄수화물 식단은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감소했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5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가 혈압을 낮추는 식이요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이 훨씬 낫네요. 이번에는 당화 혈색소를 보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0.35나 감소했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0.14 감소에 불과했습니다. 대시 뭐합니까? 놀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체중 감소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19파운드나 감소했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10파운드 감소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못 이깁니까? 이번에는 혈압약을 중단하거나 감량할 수 있었던 비율을 보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31%나 가능했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13%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뇨약인데요. 저탄수화물 식단은 40%나 가능했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0%, 아예 없었습니다. 즉,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와 고혈압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대시 다이어트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건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병의 근원인 대사증후군과 지방간은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하고 사망률까지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보면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과 혈중 중성지방이 높은 항목은 있지만 역시 여기에도 LDL 콜레스테롤은 진단 기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위험 인자에서도 똑같이 HDL과 중성지방만 있죠. 역시 여기에도 LDL 콜레스테롤은 없습니다. 1형 당뇨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혈당 조절을 반영하는 당화 혈색소,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